스티븐 손드하임이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He passed away today at his home in Legendary Roxbury, composer Connecticut. Stephen Sondheim. New York Times reporting that 2021년 11월 27일 손드하임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손드하임, 그는 이전에 뮤지컬 스위니 토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숲속으로 등의 작사 작곡을 맡은 브로드웨이의 전설적인 존재인데요. 지금까지 1개의 아카데미상, 8개의 토니상과 다수의 그래미상, 1개의 퓰리처상과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를 수식하는 말도 너무나 많습니다. 타고난 천재, 태생적 어둠을 가진 예술가, 뮤지컬계의 셰익스피어, 미국 뮤지컬의 마지막 양심 등 다양한데요. 한편 젊은 시절 그는 수많은 거절을 당했던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의 벽에 순응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품의 장르에 따라 작곡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주조연부터 앙상블까지 캐릭터의 특성을 살린 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끝없는 실험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도 했죠. 손드하임의 한계는 곧 브로드웨이의 한계라 여겨졌습니다. 뮤지컬 인물 탐구, 오늘의 인물은 스티븐 조슈아 손드하임입니다. 스티븐 손드하임은 193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펜실베이니아로 이주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매우 냉정한 사람이었고 손드하임에게 그 어떤 애정이나 관심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손드하임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전 뮤지컬의 대가로 불리는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였죠. 그는 제자를 단 한 명도 두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요. 손드하임만큼은 아들처럼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해머스타인 2세의 아들은 아버지는 나보다 손드하임에게 더 아버지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해머스타인은 단순히 손드하임을 가엽게 여겨서 가르친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손드하임에게는 음악적 천재성이 있었는데요. 손드하임은 15살 때 이미 첫 뮤지컬을 작곡할 정도로 음악적 성숙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은 간직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아픔을 음악을 통해 해소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된 손드하임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교내외에서 크고 작은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 넓은 곳에서 펼칠 날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신인 작곡가에게 선뜻 일을 주는 제작사는 없었죠. 그러던 중 그에게 작품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바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였는데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1950년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 범죄를 토대로 파벌 싸움을 하는 청소년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작품은 당시 뮤지컬 업계에서 꽤나 잘 나가는 창작진들이 준비 중이었지만 제작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존 뮤지컬과 너무 달랐기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 사회는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끝나고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뮤지컬은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거나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당시 미국 웨스트 사이드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민자들 간의 파벌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행복한 결말도 아니었고 희망적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존 뮤지컬 화법에 익숙한 투자사는 제작을 고민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들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창작진들은 가성비 있는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신인이었던 손드하임을 영입하게 된 것이죠. 손드하임에게 주어진 건 다름 아닌 작사 일이었습니다. 작곡에 더 많은 관심이 있던 손드하임이었지만 그는 과감히 함께하기로 합니다. 당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음악은 지휘자 겸 작곡가였던 번스타인이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음악은 매우 폭넓은 음역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난도가 높은 곡이었죠. 이에 손드하임은 가사를 통해 이를 순화시킵니다. 가사에 대화하는 듯한 말투, 대화체를 사용한 건데요. 이는 당시 뮤지컬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었습니다. 아무리 뮤지컬이라도 가사는 가사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손드하임의 독특한 가사는 당시 뮤지컬 팬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손드하임은 어려운 난도의 곡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음률에 딱 맞아 떨어지는 가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I feel pretty, oh so pretty, that the city should give me its key. 후에 작곡을 맡았던 번스타인은 또 다른 나와 일하는 것 같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작품이 개막한 1957년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평단의 극찬을 받게 되고 이후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지며 수많은 상을 휩쓸게 됩니다. 그렇게 손다임은 평범한 음악 전공생에서 하루아침에 스타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작곡에 있었죠. 때문에 호시탐탐 작곡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에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959년 참여했던 뮤지컬 집시에서는 주연 배우인 에델머먼이 반대해 작곡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죠. 아무리 데뷔작이 흥행했다 할지라도 신인 작사가가 작곡을 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진행할 제작사는 없었던 건데요. 때문에 손다임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미디 뮤지컬 같은 가볍고 재치 있는 작품들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손다임도 이 흐름에 뛰어들게 됩니다.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법정으로 가는 길에 생긴 재미있는 일들이었죠. 당시 손다임은 다소 어두운 곡들을 작업하곤 했었는데요. 이 음악은 코미디 뮤지컬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개막 직후 관객과 평단의 반응은 냉담했죠. 이에 제작사는 작품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손다임은 추가 작곡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때 만든 음악은 코미디 뮤지컬에 걸맞은 밝고 재치 있는 노래였습니다. 비록 첫 시도에 싸늘한 반응을 맛봤지만 손다임은 빠른 피드백을 통해 코미디 장르에 맞는 작곡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이런 손다임의 임기응변은 이후 1973년 뮤지컬 리틀 나잇 뮤직에서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이 작품 역시 코미디 뮤지컬로 청년, 중년, 노년의 다른 세대 간에 벌어지는 6개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작품의 배경이 1900년대 초 스웨덴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와 시대상을 살릴 수 있는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손다임은 아주 새로운 클래식풍의 노래를 작곡해냈죠. 작품에서 가장 크게 히트했던 건 어릿광대를 보내주오 라는 넘버였습니다. 우리에겐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쇼트 프로그램 곡으로 익숙한 넘버이기도 하죠. 작품은 자극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손다임의 클래식한 음악 덕분에 세련됨을 더할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재치 있는 음악부터 클래식풍의 음악까지 손다임의 음악 세계는 서서히 확장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진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 보일 작품이 필요했습니다. 손다임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 겪은 어둠이 내재해 있었고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죠. 그러던 중 1973년 자신의 작품이 웨스트엔드에서 공연돼 가게 된 런던에서 우연히 연극 스위니 토드를 보게 됩니다. 원래 소설 속 스위니 토드는 잔혹한 이발사로 그려졌는데요. 그가 연극을 통해 접한 스위니는 불의에 분노하는 비극적 영웅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매료된 손다임은 바로 판권을 구매해 미국으로 돌아왔죠. 자신의 음악 세계를 제대로 선보일 작품이라는 확신에 차서 대본 작업부터 작사 작곡까지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본 작업에 열중하던 중 손다임은 본인의 대본이 약 9시간짜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윽고 동료에게 대본을 부탁한 후 오로지 작사와 작곡에만 매진합니다. 이때 손다임은 이미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작업 방식을 선보일 수 있었죠. 손다임은 뮤지컬 한 편을 하나의 곡으로 보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곡의 흐름을 잡아둔 뒤 캐릭터별 특징을 살린 멜로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등장인물 각각의 개성이 드러나는 곡을 선보인 것이죠. 손다임은 주조연급 배역뿐만 아니라 앙상블 한 명 한 명에도 이를 적용해 음악의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때문에 작품에선 종종 불협화음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불협화음이 작품의 공포감과 매혹적인 특징을 부각했죠. 그리고 6년간의 작업 끝에 1979년 스위니 토드가 개막했고 작품은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토니상과 드라마 데스크상 등 유수의 상을 받기도 했죠. 당시 그의 나이 49세였습니다.
손드하임은 스위니 토드를 통해 마침내 자신의 음악 세계를 완성해냈다고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음악적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실험을 이어갔죠. 대표적인 예가 뮤지컬 조지와 함께한 일요일 공원에서입니다. 이 작품은 조르주 쇠라의 그림에서 영감받아 쇠라의 삶을 담아냈는데요. 이 뮤지컬을 통해 손드하임은 쇠라 특유의 전묘법을 음악으로 구사해냈습니다. 이는 미니멀리즘 작곡 기법으로 불리며 전에 없던 독특한 음악적 시도라는 평을 받았고 작품은 퓰리처상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손드하임이 자신의 고유한 음악 세계를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7년 그는 뮤지컬 숲속으로의 작사 작곡을 맡습니다. 작품은 오래도록 전승된 동화를 재해석한 것으로 라푼젤, 잭과 콩나무, 신데렐라 등 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해 그들의 행복한 결말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인 셈이었죠. 손드하임은 여기서 특유의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음악들을 다시 선보입니다. 이 작품 역시 후에 영화로 만들어지며 손드하임의 음악 세계가 현대에도 통한다는 걸 상기시키기도 했죠. 이후 2015년 손드하임은 85세의 나이에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사가로 시작해 작곡 그리고 작품 기획까지 자신의 음악 세계를 점차 확장시킨 작곡가 손드하임. 그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미국 뮤지컬 시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양심이라 불렸습니다. 그가 선보인 작품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영화로, 뮤지컬로 다시 공연되며 우리에게 선보여지고 있죠. 자신의 꿈을 향한 계속된 도전과 현실에 타협하되 안주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실험정신, 동시에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우아함. 스티븐 손드하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과 작품 세계는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